광주 계림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판명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 무게 1kg 안팎의 돌을 상습적으로 던진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용의자는 추가 범행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용부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만채 교육감도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 김제에 이어 전남 인접 지역인 고창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전라남도에도 구제역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광주 지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잡음과 비리 의혹에 대해서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재개발 지역을 수사한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조합의 전 사무국장 신모 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이 용역업체에서 받은 돈이라며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양심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석연치 않은 돈이라는 겁니다. 해당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이 날조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를 수사하던 경찰은 전 사무국장의 양심 선언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돈을 건넨 정황이 확실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전 사무국장은 진실 반응이,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조합장은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수사 결과는. 왜냐하면 받았다는 사람이 확신이 있고 또 현금이 있고 거짓말 찾는 결과가 정말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또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조합비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해야 하는데도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업체 간의 담합 의혹이 제기된 계림 4구역에 대한 검찰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앞으로 피고소인과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재개발 사업 이면의 민낯이 조금씩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계림 8구역에는 수영대회 선수촌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갑자기 사업 진행을 뒤로 미뤄서 광주시가 선수촌 건설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호반건설이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조합에 보낸 사업 진행 보류 공문입니다. 조합과 비대위 간의 대립이 심각해 사업 일정이나 분양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개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대여금 등 조합에 대한 자금 지급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중견기업의 태도로는 적절치 않다며 호반건설을 비판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했을 뿐인데 조합과 비대위의 대립을 빌미로 사업을 보류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보류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자고만 했지 일체의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계림 8구역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수영대회 선수촌인 만큼 광주시는 건설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까지 30억 이상을 쓴 호반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호반을 상대로 사업 지속 의지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광주시와 시공사, 조합이 선수촌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주민 이주나 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반건설하고 상의를 해서 한치라도 오차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나 재개발조합은 조속한 사업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호반건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이 화풀이로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데다 크기도 커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 이 용의자는 추가 범행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운동복에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계단을 오릅니다.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39살 김모 씨가 8층 건물 옥상에서 돌을 던지기 위해 돌이 든 가방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범행 장소를 특정한 경찰이 이곳에다 CCTV를 설치했는데요. 세 번째 범행에 나선 김 씨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지름 15cm에 1kg가량 되는 돌을 옥상에서 길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위로 돌이 떨어지면서 트렁크가 움푹 패여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돌의 크기가 지금直径이 15cm 그리고 무게가 700g에서 약 800g 정도 나갑니다. 이게 사람 신체에 맞았을 때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건 분명하고 머리에 맞았을 경우는 100%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직으로 인한 분풀이를 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른 김 씨는 추가 범행을 위해 차량에 돌을 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직장도 있고 과거에 졌던 돌에 대한 피해자여서 이번에 이렇게 돌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에 좀 스트레스를. 경찰 조사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김 씨는 지난 2002년에도 화를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차량 5대를 파손해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 시절 태풍 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게재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해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 김제에 이어 인접 지역인 고창에서도 돼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긴장의 끈을 더욱 쬐고 있습니다. 1934년 구제역 관측 이후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명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준수 기자입니다. 영광, 장성 등 전라북도와 인접한 전남도 내 4개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이 2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담양, 한평, 해남, 영광 지역 13개 농가가 올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와 차량 이동 등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에서 지난 11일 출하한 돼지 85마리가 담양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뒤 시중에 팔린 것으로 확인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한우 고급육 1.8톤가량을 처음으로 홍콩으로 수출한 시점이어서 구제역 발생을 더욱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내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54.1%로 전국 평균 64.2%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아 발병하면 소 등 다른 가축까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짝수인 우제류 가축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최고 55%에 이르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입니다. 잠복기는 최대 2년, 보통 3주 정도여서 최소 이달 말까지는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지난주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첫 주에 수거된 표본검체 29건 가운데 3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전남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종류로 2009년에 유행한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유전자형입니다. 한편 진료영관리본부는 독감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지역 민심이 쏠리면서 총선 예비 후보들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행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최경환 광주 북구을 예비 후보는 통합과 단결을 외면했고 야권의 뿌리이자 심장인 호남 세력을 포용하지 못했다며 더민주 탈당을 선언한 뒤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광주 남구 김명진 예비후보도 독신, 독선, 독단의 바이러스가 당에 퍼져 집권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와 정권교체의 길로 나서겠다고 탈당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천정배 의원과의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야권 통합과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민주 지역 의원들의 연쇄 탈당에 따라 향후 진로를 고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첫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초전력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전력 신기술 인력 양성교육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50명 규모의 교육생을 선발해 양성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2배 많은 12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주식회사 호남청과 고인수 대표와 임직원들이 500만 원을, 남구 봉선동 라인 1차 아파트 주민들이 102만 5천 원을, 나인로드 피제리아 조현준 대표가 100만 원을, 임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팔의 제2호 아시아 광주 진료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네팔 방문단이 광주시를 찾았습니다. 마다브 쿠마르 네팔 전 국무총리 등 방문단은 오늘 윤장현 광주시장과 시청 접견실에서 만남을 갖고 진료소 설립 상황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광주 진료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동쪽 25km 지점인 상쿠에 들어설 예정이며 의료봉사를 하는 사단법인 희망나무가 지원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